자, 광학 센서. 광학 센서를 이용한 항사진 측량용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촬영 당시에 기상 및 일기에 영향을 받는다. 광학은 빛과 관계된 거예요. 빛. 그래서 광학 센서는 빛의 세기, 빛의 어떤 세기에 반응하는 부품 또는 도구, 이런 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날로그일 경우에, 과거 아날로그일 경우에는 이제 필름이었죠. 빛의 세기에 반응하는 그러한 부품이 필름이었죠. 필름. 그리고 디지털, 현대는 이제 디지털로 왔죠. 디지털일 경우에는 이제 CCD는 빛을 어떤 수치로 바꿔주는 거예요. 수치. 센 빛, 강한 빛은 몇 번, 약한 빛은 몇 번, 이렇게 수치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자, 필름이 이렇게 있죠. 필름이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필름이 있고, CCD가 있어요. 위에는 필름, 밑에는 이제 CCD라고 할 때, 필름에 뭐가 있냐? 뭐가 있냐면, 빛에 반응하는 물질들이 여기에 쫙 이렇게 뿌려져 있다고 했죠. 빛에 반응하는 물질들이 이렇게 뿌려져 있다고 했죠. 빛에 반응하는 물질들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센 빛은 많이 반응을 하고 약한 빛은 약하게 반응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빛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사물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디지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봐야 돼요. 뭐냐면 이게 어떤 이러한 일정한 일단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죠. 소자가 빛에 반응하는 그러한 센서들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럼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36픽셀, 36픽셀로 이루어진 거죠. 6 곱하기 6픽셀로 이루어진 CCD라는 거죠. 우리 뭐 저기 카메라 이렇게 보면은 뭐 1500만 화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36화소라는 거예요. 36화소. 1500만 화소라는 것은 이러한 네모칸이 몇 개 있다. 똑같은 크기인데 이러한 네모칸이 1500만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500만 개가 여기다 표시하려면 엄청 작겠죠. 엄청 작은 게 이렇게 쫙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아까 광학 센서, 여기 광학 센서라고 되어 있는데 빛의 세기, 그래서 이제 빛이 이렇게 오지만 실제적으로 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빛이 다 틀리죠, 그죠? 틀린데 요 부분에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이 빛의 세기에 따라서 얼마, 요 빛의 세기에 따라서 얼마, 수치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요 칸에 수치들, 요건 1, 요거는 10, 요거는 뭐 0, 요거는 뭐 2, 요거는 3, 이런 식으로 수치를 쭉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수치가 매 순간마다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찰칵 찍으면 빛에 반응하는 수치를 가지고 있다가 찰칵 찍으면 그 수치들이 순서대로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하고 있다가 그 정보를 불러오면 모니터나 어떤 그런 화면에 그 순서대로 그 수치에 맞는 색깔들을 쫙 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죠.
카메라가 뭐 3000만 화소지만 모니터가 1000만 화소다. 그러면 3000만 화소를 모니터 1000만 화소에다 다 표현을 못하니까 예, 모니터도 3000만, 사진이 만약에 3000만 화소면 모니터도 3000만 화소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니터여야 사진 그 성능을 그거를 충분히 발휘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요것도 광학 센서, 요것도 광학 센서인데 아날로그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디지털은 격자 구역으로 딱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하려면 요거를 하나의 픽셀이라고 하는데 화소라고 하는데 이게 더 작게, 이게 더 작을 경우에 요 부분에 들어오는 빛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만큼에 해당되는 빛을 각각 세분해서 나눠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더 세분하게 정보들을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날로그는 이런 구분이 없고 디지털은 이렇게 다 격자별 수치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아날로그는 구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 격자를 요거 지금 디지털은 이렇게 이러한 격자들이 일렬로 이러한 격자들이 이러한 격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면 아날로그는 이러한 격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지 않고 크기도 다 제각각, 크기도 화학물질이니까 여기는 다 똑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근데 크기가 다 똑같은 게 일률적으로 배열되어 있지만 아날로그는 크기도 다 제각각이다. 이런 물질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물질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크기가 다 제각적인 것들이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에 걸쳐서 다 발라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CCD는 원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차지드 커플드 디바이스는 이제 장치라는 뜻이죠. 장치. 커플드는 이제 연결되어 있다. 차지는 뭐 배터리 차지, 충전 뭐 그런 것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이러한 소자들이 쫙 연결되어 있는 집합체, 그런 장치, 그런 것이 이제 CCD라는 거죠. CCD. 자, 광학 센서. 근데 이것은 이제 빛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상이나 일기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게 되죠. 자, 그리고 뭐 탐지기 카메라 도하기 이런 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소지역의 측정에는 경제적으로 부적합하다라는 거죠. 소지역의 측정에는 경제적으로 부적합하다. 요건 이제 이런 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서도 문제가 되지만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요 지역에 대해서 비행기로 촬영을 해요. 비행기로 촬영을 하는데, 자, 요 지역에 대해서 촬영을 하는데 보니까 요 정도. 자, 요 정도. 그래도 뭐 한 100장 정도 들어가죠. 100장 정도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비행기 날라가지고 이 정도 하면 이제 한 1시간 걸린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가정을 할 때, 자, 이것보다 엄청 작은 지역 대상 지역이 엄청 작아요. 자, 이런 지역이 있다 라고 하면 비행기 딱 올라가서 카메라 크기는 똑같은 게 비행기 올라가서 한 번 찍고 두 번 찰칵 찍으면 여기는 다 해결되잖아요. 두 장만 찍으면 다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올라가는데 기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100장 찍거나 2장 찍거나 올라가는 건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기름 소모량은 양은 똑같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경우는 요 경우는 대상 지역이 좀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기름값에 비해서 많이 찍으니까 일을 하는 거지만 요 경우는 너무나 소 지역이기 때문에 기름값만 많이 들고 실속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 등의 시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적합하다라고 하지만 이런 면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보면 여기 지금 단점이죠. 단점. 행정 경계. 자, 대상 지역에 대해서 사진을 딱 찍는데 여기는 강남, 뭐 여기는 강서 이렇게 행정 경계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사막 지역을 찍는데 사막에 이렇게 행정 경계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행정 경계 알 수 없고, 지명 알 수 없죠. 여기에 뭐 서울, 경기 이렇게 안 써 있잖아요. 지역에 이렇게 써 있지 않잖아요. 건물명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러한 것은 분별하기가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현지조사. 그래서 사진을 찍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만 찍어서 다 완벽하게 그 지도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사가 필요하다, 병행되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렇게 장점과 단점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항공사진 축척에 대한 이해 보겠습니다. 항공사진 축척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항공사진의 축척은 카메라의 초점거리 그리고 항공기의 지상 고도의 비로 산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항공사진의 축척은 카메라 초점거리 그리고 지상 고도의 비로 산출된다. 자, 그래서 한번 써보면 자, 사진 축척은 초점거리를 지상 고도에 비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초점거리 또는 좀 더 이제 더 확실하게 쓰려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초점거리 고도 요거거든요. 고도분의 초점거리. 자, 사진 축척은 고도분의 초점거리.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카메라로 생각합시다.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는 이제 비행기에 탑재가 됐겠죠. 비행기에 탑재된 카메라가 있고요. 이 카메라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상이 있고요. 지상이 있고, 지상에 대해서 항공기에서 사진을 찰칵 찍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찍히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H H로 볼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까지를 F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F.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상 기준면이 되겠죠. 기준면. 이거는 기준면. 여기는 이제 기준면이고요. 기준 높이. 기준 높이가 되는 거고. 제로, 보통 제로죠. 0m. 이 기준면이 있을 때, 비행기가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여기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이제 카메라가 탑재가 딱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는 생략하고, 이 카메라만 이제 봤을 때, 이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렌즈의 중심이죠. 렌즈의 중심에서 기준면까지의 이 높이, 요거를 H, 고도라고 하고요. 촬영 항공기의 지상고도, 즉,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촬영고도라고 합니다. 촬영고도. 이거를 촬영고도라고 한다. 촬영고도. 그 다음에 이 F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초점거리. F는 이것도 붙여볼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초점거리.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 촬영고도분의 초점거리가 된다, 이거죠. 여기서는, 요거가 되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결국 이만큼 길이분의 요만큼 길이죠. 원래는. 그렇죠? 요만큼 길이분의 요만큼 길인데, 결국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삼각형으로 봤을 때, 이거는 결국 닮은 꼴이기 때문에 이것 대 이것도 될 수 있고, H분의 F도 될 수 있다 이거죠. H분의 F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항공사진의 축척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의 축척은 항공사진의 축척은 초점거리와 고도의 비. 그래서 초점거리와 고도의 비 또는 촬영고도분의 초점거리.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점거리. 여기 촬영고도라고 써도 되겠죠? 촬영고도. 초점거리. 여기도 촬영고도. 촬영고도. 사진 축척.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됩니다. 기사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디지털 항공 카메라를 촬영한 축척은 지상 표본 거리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도화 축척, 항공사진 축척, 지상 표본 거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상 표본 거리가 뭐냐? 지상 표본 거리. 그건 법제처에 들어가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법제처. 자, 법제처 들어가서
예, 법령 말고 행정규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행정규칙 들어가면 항공사진 측량 작업 규정. 예, 여기 보면 용어의 정의에서 예, 지상 표본 거리는 지상 표본 거리는 복사할게요. 자, 지상 표본 거리는 지상 표본 거리라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화소가 나타내는 XY 지상 거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영어로는 GSD, Ground Sample Distance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이 GSD가 뭐냐? 여기 보면 8cm, 80cm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GSD가 뭐냐? 네. 요거는요. 자, 이렇게 이제 항공 사진이 있죠. 항공 사진. 근데 우리 모니터에서 마우스를 계속 이렇게 저기 클로즈업 확대하면 이렇게 쭉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죠. 네모난 것들이 쭉 연결된 거죠. 결국 이 사진은 네모난 것들이 이렇게 쭉 연결된 거죠. 네. 그때 요 하나 최소 그 네모난 거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여기에서 화소 또는 픽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소 또는 픽셀. 예. 그 화소가 나타내는 XY 지상거리 즉 예, 요거 이거를 지금 여기 비행기가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80m 100m 이렇게 되잖아요. 이쪽은 한 60m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확대하면 이렇게 최소 단위가 나오는데 직사각형 단위가 나오는데 그거에 요 가로 세로가 나타내는 이 크기가 얼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8cm다 라고 하면 예, 몇 개가 모이면 10개가 모이면 요거 직사각형 10개가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80cm가 되는 거죠. 80cm니까 80cm면 어느 정도 모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지금 여기 표에서는 그 정확한 게 이제 이게 예, 적을수록 이 하나가 나타내는 게 적을수록 정확한 거죠. 왜냐하면 자 이런 경우에는 사진에 대해서 화소가 4개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렇죠. 화소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4개가 있으면 이 오른쪽에 여기 이제 4개로 이루어진 화소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4개이기 때문에 각 화소는 단일 색깔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4개의 화소로 이 비행기를 표현한다면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뭔지 모르는 거죠. 자, 밑에 그림을 보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이만큼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8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88, 64. 64화소. 이 현상에 대해서 이 공항에 비행기가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64개로 표현하는 카메라, 64개의 화소로 표현하는 카메라로 이거를 앞만 찍어봐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는 이게 비행기인지 토끼가 누워있는 건지 사람이 누워있는 건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더 화소가 세밀해야 작아야 그 크기가 작아야 지금 이런 경우 아까 제가 이게 60m 정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쪽 화소 하나 이 화소 하나가 한 30m 정도 되겠죠. 30m 정도. 네. 요거는 요거 화소 하나에 대해서 4개로 되니까 30 나누기 4 하면 7.5. 요 화소 하나의 가로 크기가 7.5m 정도 되겠죠. 7.5m. 그걸 더 나눠서 여기를 표현하면 보다 이 현실에 대한 대상체, 피사체를 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상 표본 거리가 작을수록 축척은 더 대축척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상 표본거리 GSD는 각 하수가 나타내는 XY 지상거리. GIS 부분에서는 저 지상 표본거리를 공간 해상도라고도 합니다. 공간 해상도. 그래서 스페셜 리졸루션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